자, 뭐가 궁금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지금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가격을 정한 다음에 집을 알아볼 때 발품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오늘 중개사 한 곳에 들려서 3개의 물건을 봤는데요. 이거보다 더 발품을 팔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신 거죠? 네. 자, 근데 조금 질문을 전 좀 바꿔보고 싶은 게, 발품을 판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아까 질문에도 조금 정답이 들어있는데, 지역하고 뭘 결정했다고 그러셨죠? 가격이요. 그러니까 지역은 설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은 서울 쪽에 낙성대. 왜 낙성대가 됐어요?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낙성대가 됐어요. 그러면 출근 시간도 고려를 하신 거예요, 첫째? 네, 출근 시간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하철 혹은 버스, 교통수단은? 지하철을 오히려 많이 고려를 했어요. 지하철과 가까운 곳. 일하시는 곳과 내 집 주변까지의 교통. 네, 그걸 고려해서 낙성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낙성되면은 대체로 2호선 라인으로. 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강남역에서 2호선 라인에 따라서 쭉 집값을 알아보다 보니 그나마 거기가 좀 싸서 낙성대로 결정이 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아, 네, 오케이. 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지역은 어느 정도 정했다라고 하는 게 낙성대가 오케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발품이 적당한가요? 라고 했을 때는 낙성대 쪽에서는 그 3개 정도 보신 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공인중개사들은 3개를 보여줘요. 왜 3개를 보여주느냐면, 네. 집이 계약되고 나서 그 복비 지불하실 거죠. 네네네. 한 복비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22만 8천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네, 뭐 한 20만원, 25만원쯤 될 거예요. 네. 월세가 비싸지 않으실 테니까. 네. 그런데 그 돈을 지불을 하시는데, 공인중개사가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집을 딱 보여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네네네. 그래서 와 진짜 이쁘다 그러고는 딱 그 집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25만 원을 딱 줬어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뭔가 좀 이 사람은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물론 25만 원이니까 좀 느낌이 덜한데, 네. 만약에 6억이나 8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정말 딱 첫 번째 집 보여주자마자 계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비를 줬어. 뭐 한 200, 300을 줬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은, 와, 공인중개사 정말 준비해야 되나? 정말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저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 거만큼에 대한 노력을 조금 비춰줘야 되다 보니까 항상 한 3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고객이 오시면 뭐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인데 정말 좋은 건 한 세 번째 물건이 딱 포진을 해요.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항상 세 번째 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네. 진짜요, 진짜. 그래서 이걸 뭐 사기라고 할 수는 없고 나름 이제 집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노하우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고객이 오셨을 때 적당껏 이제 여러 개를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노력도 일단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좋은 물건보다는 마지막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정말 나쁜 것들도 한번 다 보고 나서 그 중에 이 중에 제일 괜찮았구나 하고 딱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개 이상을 또 넘어가면 4개, 5개를 보여주면 고객이 선택을 못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으면 고객이 또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드는데 하고 못 골라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집이 나가버려요. 그런 말 꼭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구간이 예를 들자면 항상 뭐 내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집을 구할 때도 그렇고 바로 물건이 나간대. 기다리면은 없대. 그 말이 맞는 때도 있고 틀린 때도 있어요. 그거를 알려면 말 그대로 지금 알아보신 시점이 2월 한 초순 정도잖아요. 네네네. 요때는 지금 구정이 막 끝나고 나서 아직 3월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내가 크게 이사를 가야 되는 온 식구가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좀 빨리 집을 결정을 하지만 그냥 한 1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 다닐 때는 3월 안에만 집을 구하면 되다 보니까 요때는 여전히 집을 구하러 다니는 실수요자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걸 보시고 가서 집이 나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라고 하는 말은 네. 사실일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요즘 그 공인중개사 분들도 억지로 그렇게 뭐 홈쇼핑처럼 그렇게 잡아 당기지 않아요. 아마 요 정도면 집이 안 나갈 가능성이 많으니 대뜸 조금 빨리 판단해 달라. 뭐 혹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다. 뭐 요 정도는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해주세요. 그래서 3개를 봤는데 발품이 적당한가요? 라고 하는 네. 질문은 한 공인중개사 내에서 낙성대에서 그 범위 내선 보신 범위에는 적당한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낙성대를 딱 결정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더 괜찮은 지역이 있었어. 뭐 어디 신기를 네. 갔더니 네. 친구가 더 좋은 집을 구한 거예요. 그럴 순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애초에 조금 비싸다고 했지만 내 범위는 좀 맞지 않았지만 거기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조금 너무 과하게 높지 않는 이상은 한번 가서 그 비교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여기가 맞았겠구나 하고 최종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비교군이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을 비교할 네, 수 어느 정도. 2개 정도. 네, 더 많아지면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리고 보통 반지층이나 1층이 굉장히 좀 그래도 싸게 나오는 편이라고 이제 검색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인들이 되게 비추천을 하는데 제가 아는 거는 1층은 소음이 되게 크다 라는 거밖에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비추천하는 이유가 뭐 또 다른 게 있는지. 솔직히 반지하나 지하는 네. 최고로 좋지 않은 게 습도예요. 아, 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옛날에 드라마나 꽁트 같은 거 보면 네. 그 나이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맥 잡는 것처럼 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맥 잡는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누웠을 때 좋지 않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습기를 머금고 있는데 그 습기를 자연스럽게 빨아들일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목조주택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그 물기들을 싹 물먹는 하마처럼 건조하다 싶으면 나무가 빨아들여요. 그랬다가 주변이 더 이제 건조하다 느껴지면 습기를 먹고 있었던 애가 그게 이제 물방울이 또 바깥으로 나가겠죠. 네. 그러면서 습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애초에 그런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멘트하고 물하고 1대1로 섞어서 굳어진 게 콘크리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들은 그 물이 초반에 이렇게 빠지면서 오히려 벽지 사이에 물이 그 빠져나오는 현상이 되려 있고요.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적어도 콘크리트가 양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네, 물이 네. 빠져나와서 네. 단단해지는 과정. 그래서 그 양생 과정을 그래도 잘 하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급하게 집을 짓다 보면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여전히 그 작업을 조금은 해요. 집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벽지 이 안에 네. 그런 시멘트 물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빠져나가지 못하면 일종의 결로가 되고 곰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하는 햇빛이 잘 쏘이지도 않고 네. 콘크리트는 아까 나무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애는 아니니까 네. 대신 물을 부으면 그걸 뿜기는 해, 이렇게 갖고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위에 옥상이든 담벼락이든 어디에서든 물을 머금었던 거를 콘크리트는 계속 물을 가지고 왔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3층 옥상에서 새든 2층에서 물기를 빨아먹었든 그렇게 하는 애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밑으로 내려와요. 맨 아래. 네, 그래서 지하로 가요. 그런데 지하에 다시 또 그 밑으로 땅으로 스며들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그런 게 원활하지 않을 땐 지하에다 찹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해주거나 네. 그러지 않으면 네. 내가 자는 동안 계속 그 안 좋은 기운의 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자꾸 쓰고 그 곰팡이 내를 내가 맡으면서 자게 돼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가장 강한 거죠. 소음보다는 이제
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방범이겠죠. 네네네. 방범. 이제 뭐 2층이든 3층이든 워낙에 뭐 잘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더 쉬운 건 맞잖아요. 그렇죠. 지하에 딱 보면 얼마든지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은 또 안 좋은 게 담배들을 그렇게 태세요. 그래서 맞아요. 바깥에서 담배를 태우다가 모르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반지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앞에 화단에 떨어져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되게 위험하네요. 지하는 이제 치안과 관련된 것도 좋지 않고 네. 소음, 그 다음에 먼지도 항상 가라앉잖아요. 네. 그 먼지가 결과적으로는 더 지하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많으니까 여러모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네. 네.